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프레이어하고는 7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노르웨이의 50기가와트에 저희가 조립해서 화성 공정까지 장비를 단독으로 공급을 하고. 그럼 50기가 다 수주하면 1조 원인데요. 그렇죠. 50기가를 맞추면 100기가, 200기가는 그냥 한다라고. 총 7조 원 규모인데요. 네. 한국 장비 회사가 2차 전지 장비로서는 글로벌 넘버원이 되고 싶다. 네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모시기 힘든 분, 귀하신 분 모셨습니다. 2차 전지 장비업체 하나기술의 최상국 상무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상무님 모신 이유는 국내 2차 전지 섹터가 이제 되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구조적인 성장 섹터이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지만 이 장비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받는 것 같고 좀 폄하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여러 차례 이런저런 탐방을 많이 다녀서 알고 있지만 현업에 계신 그 상무님을 직접 모셔서 설명을 한번 좀 들어보고요. 또 최근에 하나기술이 굉장히 큰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유럽 고객사 중에 프레이어사라는 큰 고객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잘하면 향후에 이 관계가 굉장히 잘 지속이 되면 향후 몇 조 원의 그런 수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상무님. 네네. 제가 먼저 좀 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요. 국내 2차 전지 장비 업체들 뭐 전반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는 느낌이긴 한데 주식시장에서는 2차 전지 장비 업체들도 지금 국내 배터리 3사의 이제 대규모 캐파 증설 그리고 또 유럽은 각국별로 또 배터리 셀 회사들이 설립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쏟아지는 물량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뭐 적어도 향후 몇 년 동안은 굉장히 가파른 고속 성장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당분간 유럽이라든가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또 이제 상당히 2차 전지의 이제 설비 투자가 대규모로 예상되고 있는 게 이제 사실이고요. 그거 대비 이제 국내 2차 전지 장비 회사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기회를 또 잘 이용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가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2차 전지 장비 회사들을 보시겠지만 면밀히 살펴보시면 사실 준비를 해가던 업체들의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CB를 발행을 하면서 시장에서 자금을 약 470억 정도 이제 미리 조달을 했었죠. 이게 사실 기업이라는 게 자금 조달을 그냥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 쪽에 이제 저희가 최근에 좋은 수주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수주가 뭐 몇 달 사이에 정해지고 하는 거는 아니죠. 저희 같은 경우 작년 초에 이미 많은 부분들이 고객사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금도 준비하고 이제 그걸 하나하나씩 현실화해 나가는 과정에 이제 CB도 발행하고 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캐파를 이제 대형 수주를 받기 위해선 사실 이제 캐파가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2차 전지 장비 회사들은 공간 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 장비를 조립하고 제작할 수 있는 큰 사이즈의 공장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5월 달에 그 화성 지역에 13,000평 부지에 이제 9,000평 건축 면적을 가진 이제 공장을 또 매입을 하면서 저희 이제 풀 캐파로는 이제 7천억 캐파까지 생산 캐파를 좀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그 공장 새로 하나 증설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올 봄에 초봄에 이제 그 하나기술 그 탐방을 한번 갔었잖아요. 그때 상무님이 점심도 사주셨는데 제가 이제 현장을 가보니까 하나기술 공장이 진짜 되게 크더라고요. 엄청 큰 규모이고 제가 탐방 가본
2차전지 장비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 뭐 제가 P&T는 사실 네.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네. 그런 회사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음. 규모의 어떤 이미 공장을 갖고 계시던데 네. 근데 그때도 큰 부지를 갖고 있고 거기서 이제 가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만한 걸 또 하나 새로 진다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랐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저희가 작년도 연매출이 한 113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 현재 용인에 있는 본사 공장도 풀캐파로 하면 3,500억 캐파인데 네. 한 1,100억 하는 회사가 너무 크게 이제 공장에 대한 투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근데 저희가 최근에 유럽 쪽에 좋은 수주에 대한 성과를 올리고 이런 모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선행 투자가 받침이 됐었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저희 사장님 같은 경우 기술적인 판단이라든가 시장을 보는 안목이 상당히 좋으십니다. 네. 사장님, 저희 이제 오태봉 사장님께서 2년 전에 하셨던 판단은 이제 뭐냐면 유럽 시장이 앞으로 이제 부각됨에 따라서 턴키로 장비를 수주할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생산 캐파를 가져가려고 하면 공장 사이즈가 우선은 커야 되고 네. 또 유럽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희 하나기술 현장 실사를 다 했었어요. 네. 네. 그럼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는 실제 장비를 만들 수 있는 상당히 효율적인 공장을 갖춰져 있는 모습 자체가 저희가 좀 좋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었던 좀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신규 수주로 예상되는 금액이 근 4천억 정도 가까워요. 올해. 네. 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신규 수주액이 약 한 1,800억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보면 신규 수주는 대폭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 저희가 아까 이제 프레이어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프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장비, 설비에 대한 투자가 2030년까지 3차례가 이어집니다. 네. 네. 이제 노르웨이 쪽에 50기가와트의 기가팩토리가 구축이 되면 또 이제 유럽 내에 한 사이트에 한 100기가, 네. 그 다음에 북미 지역에 200기가, 이렇게 해서 토탈 약 한 350기가와트의 이제 기가팩토리를 구축하게 되거든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은 네. 지금 저희가 네. 화성 공장까지 저희가 매입을 하면서 캐파를 7천억 캐파를 준비했다고 하지만 네.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 이야기는 뒤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먼저 말씀하시니까 그냥 네. 달아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350기가면은 네. 이게 사실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예. LG 엔솔이 지금 구축하겠다는 네. 캐파가 2025년까지 550기가인가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회사가 그 정도 규모인데 네. 노르웨이의 프레이어사라는 회사는 아직은 그래도 신생회사라고 좀 봐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런 회사가 350기가를 구축한다? 2차전지 장비, 그러니까 2차전지 공정은 전국 공정이 있고, 크게 보면 전국 네.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이렇게 네, 나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기술은 이 네. 조립 공정하고 활성화 공정을 턴키로 일괄 수주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조립 공정하고 활성화 공정을 네. 일괄로 다 수주를 받으면 네. 그 규모가 50기가면 어느 정도 규모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보통 리튬이온 배터리 1기가 양산하는데 장비 투자 금액이 지금은 약 한 500억에서 한 600억 정도 사이를 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프레이어사가 생산하려고 하는 배터리는 반고체 전지. 네네. 파우치형 반고체 전지인데 이 반고체 전지는 전해액 주입 공정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생산 공정이 좀 축소가 되면서 네네. 고객사 입장에선 투자 비용이 좀 덜하죠. 그러네요. 반고체니까 전해액은 들어갈 필요가 예, 없겠네요, 예. 진짜로. 그래서
화성 공정이 조금 더 중요해지고 조립 공정은 조금 축소가 됩니다. 네네. 그러면서 전체적인 설비 투자 규모가 1기가당 약 한 300억 정도, 그러니까 네네. 리튬이온 전지 한 반 정도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노르웨이 쪽에 50기가와트의 반고체 전지 양산 라인을 하겠다라고 네네. 한다면 한 1조 5천억 정도가 나오는 거죠. 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이제 글로벌 탑티어로 있는 배터리사들이 투자하겠다 또는 앞으로 이제 양산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 규모 대비해서 네. 프레이어라는 회사는 지금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회사지 네네. 않습니까? 네. 이걸 진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이제 들게 되는데 네. 사실 프레이어가 지금 유럽에 있는 여러 셀 메이커들 중에는 자본력이 가장 튼튼합니다. 아, 그건 왜 그렇죠? 프레이어는 뉴욕 음. 거래소에 상장이 이제 얼마 전에 되면서 네네. 공모 자금을 이미 한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이상을 확보한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2조라는 자금을 바탕으로 노르웨이에 1차적으로 50기가와트의 기가팩토리를 구축하는 데는 충분한 자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뭐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프레이어하고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뭐 체결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갔었는데 네. 이제 이게 이제 프레이어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50기가, 100기가, 200기가를 연속으로 하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네. 나뉘어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1차로는 저희가 이제 프레이어하고는 7년 동안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아, 전략적 파트너십 자체가 예, 7년 동안의 계약인가요? 예, 근데 3년은 네. 이게 뭐 시장에선 MOU 정도로 얘기를 하시는데 네. MOU보다는 조금 이제 높은 단계죠. 그래서 어그리먼트 계약인데 네. 3년간은 2025년까지 그 노르웨이의 50기가와트에 저희가 조립해서 화성 공정까지 장비를 그 단독으로 공급을 하고. 아, 그래요? 그러면 50기가에는 일단 예. 단독으로 공급하는 게 확정돼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걸 보시면 돼요. 물론 네. 100%라는 거는 없습니다. 네네. 변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저희가 작년도에 저희 수주 공시를 보시면 네. 노르웨이 이제 프레이어사의 파일럿 라인 그렇죠. 수주를 했죠. 네네. 이 파일럿 라인이 지금 노르웨이에 저희가 지금 셋업에 들어가고 있어요. 장비. 네네. 네. 파일럿 라인을 한 회사가 대부분 양산 라인을 이제 이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럼요. 네. 예. 근데 그게 전략적 파트너십까지 맺은 예, 그래서 상태고. 이제 25년까지 50기가와트의 양산 라인 구축이 성공리에 끝나면 네. 이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4년을 더 연장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럽 내에 100기가, 그 다음에 그 북미 지역에 한 200기가 이렇게 그 큰 기가 팩토리의 이제 장비 공급까지 이어가게 되는 그런 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근데 그 50기가 중에 아까 이제 대략 한 기가당 한 300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하나 기술이 다 수주하게 되는 건 아니죠. 극방 공정을 제외하고 조립해서 화성 공정까지는 저희가 다 장비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대략 한 3분의 2 정도 되는 200억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러프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50기가 다 수주하면 1조 원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금액을 넘어서 이런 측면을 좀 보고 싶어요. 이제 이게 이제 다시 장비 2차 전지 장비 회사들의 이제 시야에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유럽 시장이나 지금 또 북미 쪽 시장, 한국 시장, 또 중국 시장 이렇게 크게 4개를 나누면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980기가 정도의 2차 전지를 유럽 내에서 양산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현재까지 계획이고 계획입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유럽은 그 중에 70%를 유럽 내 셀메이커들이 양산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에너지에 대한 독립, 자립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2차 전지를 양산해 본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네. 돈은 있지만 기술이 아직 없기 때문에 장비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시장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어떠냐면 장비를 턴키로 공급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턴키로 공급을 해주고 이 운영, 유지, 네. 이 보수를 다 장비 회사 쪽에 이제 맡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마진이 좋은 시장이죠. 어떻게 보면 네. 장비 회사가 칼자루를 좀 쥐고 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네. 반면에 이제 북미 시장이나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 보면 한국 시장은 우리가 삼성, LG, SK 네. 이 3사에 저희가 이제 장비 납품하는 거죠. 사실 경쟁이 심합니다. 그리고 네. 또 장비 회사들이 아까 이제 주식 시장에서 평가를 왜 못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익이 안 나니까 이제 그런 네. 거죠. 네. 제가 네. 보기엔 네. 마진이 박해요. 네. 더군다나 특히 이제 저희가 코로나 상황 겪어오면서 제일 장비 업체들이 힘들었던 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네, 거거든요. 네. 거기다 물류 비용까지 올라가면서 이 구조가 더 악화됐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 장비에 판가를 올릴 수가 있느냐. 국내 배터리 3사에 장비 납품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네, 네. 북미 시장도 뭐 완성차 OEM사하고 국내 배터리 3사하고 조인트 벤처가 요즘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뭐 네. 전체 물량의 한 80%는 국내 배터리 회사들하고의 합작사들이 예. 공급하는 걸로 돼 그럼 있고요. 거기도 이제 똑같은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거래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만 네. 마진을 남기기는 쉽지 않은 거죠. 음. 결과적으로 그런 마진이 좋은 거는 우리 장비 회사 입장에서 칼자루를 갖고 있는 네. 유럽 시장을 가야 되는데 네. 턴키로 장비를 만든다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각 공정별로 웬만한 장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요약하자면 이거네요. 주요 시장이 이제 중국, 네. 유럽, 미국 이렇게 있는데 중국은 사실 뭐 자기네들끼리 별도의 밸류 체인이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공략하기 쉽지 않고 네. 그럼 미국하고 유럽 시장이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은 결국은 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주도하는 시장이다 보니 네. 이 뭐 국내 배터리 사업자는 사실은 뭐 워낙 오랫동안 이게 셀을 생산해 봤으니까 네. 이제 장비 업체들 중에 줄서 그래서 좀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네. 예, 단가로 맞춰주는 장비 그렇죠. 업체들을 골라서 자기가 이제 여러 장비들을 어쨌거나 셋업해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축적돼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마진을 좀 남기기 쉽지 않은데 유럽은 지금 각국별로 이제 배터리 셀을 막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네. 대규모로 증설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셀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걸 빨리 셋업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조금 빨리 공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턴키로 발주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발주를 하는 게 필요한 이게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두 네. 가지 측면을 볼 거예요. 네네. 유럽 고객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어떤 기술 개발을 해서 가기엔 시간이 너무 걸리고 시간이 걸린다는 건 비용을 그만큼 더 들여야 된다는 거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그거를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추후에 지금 이 양산 라인의 안정적인 운영까지 생각을 한다면 턴키로 장비를 공급받는 게 제일 빠른 거거든요. 네네. 이게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그게 제일 이제 유리한 것인데 국내 장비사들이 가격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여러 공정의 장비를 할 시간과 어떤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안 됩니다. 네네. 내가 자신 있는 장비를 계속 원가 절감해서 해야 네네. 그나마 이익을 남기는 네네. 거죠. 저희가 이제 유럽 시장 초기에는 중국 업체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턴키로 네네. 네. 장비 공급하면서.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겠죠. 기술적인 요인도 있겠고 또 그 어떤 정치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중국 업체들이 많은 부분이 좀 유럽 시장에서 약간은 좀 배제되는 느낌이 있어요. 한국 업체들이 사실 중국 그 장비 가격, 중국 업체가 가지고 있는 가격 경쟁력은 못 쫓아가요. 네네. 다만 기술로 커버를 하고 또 턴키로 장비 공급한다는 게 네. 지속적으로 옆에서 공정 기술을 서비스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 서비스의 질적 차원에 있어서는
한국 업체가 상당히 앞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유럽 고객사들의 특징을 보면 장비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또 하나가 전략적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해요. 네. 괜찮은 업체라고 한다면. 네네. 그게 고객사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이 업체가 여러 군데 그 장비를 그 공급할 그런 여력을 자기네 독점적으로 좀 이렇게 좀 줘. 네. 이런 네. 게 아마 그들에게는 좀 유리한 측면이어서 좀 보면은 파트너십 계약을 요구하는 고객사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그럼 네. 그 말인즉슨 프레이어사 말고도 비슷한 전략적 네. 파트너십을 체결할 유럽 고객사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죠. 말이죠. 그럼요. 그 소식은 언제쯤 나오는데요? 뭐 기관들 대상으로 IR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네. 가만히 돌이켜 보면 예전에 제가 IR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네. 거의 다 실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사실은 네. 제가 상무님 모신 것도 네. 이제 그 이유인데요. 네. 어찌 보면 네. 지금 사실 설명해 주시는 걸 저는 뭐 탐방이든 컨퍼런스 콜을 하실 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사실은. 예, 예. 네,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뭐 그렇게 진행이 돼 싶었는데 이번에 프레이어사하고 네. 실제로 그렇게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맞는 말씀이구나. 네. 이게 이제 딱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프레이어사와의 그런 그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언론 보도로는 이게 뭐, 이걸로 뭐 1조 원 넘는 그런 뭐 수주 계약을 체결한 거다라는 식의 뭐 보도가 나왔다가, 네. 그 회사 공시로는, 네. 이게 이제 그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은 뭐 사실이지만, 뭐 수주와 관련해서는 향후 뭐 별도로 공시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조회 네. 공시가 나왔었잖아요. 네. 이게 당연히 이제 뭐 전략적 파트너십이니까 네. 이거 수주 계약하고는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다르지만 네. 상무님 말씀을 들으면 어쨌거나 그 3년간 전략적 파트너십이 지금 체결돼 있고 네. 그리고 이미 파일럿 라인도 수주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기가당 200억, 토탈 50기가에 대해서 1조 원 정도의 수주를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해명 공시를 냈던 이유는 네네, 해명 공시. 그렇죠. 예. 이게 1조 5천억 수주 이렇게 보도 자료에 나가면서 네. 좀 그게 이슈가 됐었죠. 그렇게 수주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거에 네. 대한 이제 근거가 되는 게 저희 이제 그 이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 네. 그게 바탕이 되는 거고 이게 그럼 실행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수주를 받을 것이냐 이게 현실적으로 파일럿 라인을 저희가 이미 수주했고 이게 이미 다 만들어져서 노르웨이에 설치 중에 있고 네. 그럼 고객사 입장에서 이렇게 이 큰 돈을 투자해 가면서 설비 투자를 진행할 것이냐 돈은 있느냐 네. 뭐 프레이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욕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이미 2조 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거죠. 아니 근데 프레이어사 입장에서 뭐 하다가 혹시 뭐 다른 장비 업체가 좀 싸게 해줄게 뭐 이래서 기존의 그 뭐 전략적 파트너십이고 나발이고 그냥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없나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네. 거 같은 거예요. 네. 내가 이제 어떤 좋은 건축업자를 만나서 네. 집을 짓고 있다가 네. 더 싸게 집 지을 수 있다는 사람이 있어서 이거를 바꿀 수 있느냐? 네. 아마 비용이 더 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바꾼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부에서는 이게 그냥 뭐 MOU 비슷한 거다. 뭐 네. 이렇게 해서 그게 뭐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또 괜히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저희 계약은 어그리먼트 계약이에요. 어그리먼트는 계약의 한 종류입니다. 네. MOU는 어떤 향후 앞으로 진행될 거에 대한 협의라고 보셔야 돼요. 그 표현 자체가 예.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잖아요. 예. 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기로 해서 네. 간단하게 메모, 그러니까 네. 우리로는 각서라고 표현하지만 네. 각서로 일단 대체적인 합의를 했다, 방향을 합의했다라는
그냥 그렇죠. 그런 것인 예. 거고 이건 정식 계약이라는 예, 거죠. 어그리먼트입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설명으로는 그 50기가 전체에서 네. 적어도 조립공정과 활성화 공정은 네. 하나기술이 사실 독점적으로 수주받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 네,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면 실제로 그 수주는 한꺼번에 다 나오진 않을 거고 쪼개서 그렇죠. 나올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예. 거기 이제 이 양산 라인이 한 번에 뭐 10개, 20개 라인이 쫙 깔아지는 게 아니라 그 네. 계획 그에 맞춰서 이제 몇 개씩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후반으로 갈수록 투자 규모가 커질 거예요. 그러면 네. 1조 원을 네. 어쨌거나 3년 동안에 수주를 한다고 그러면 네. 연간으로는 그게 거의 3,500억 규모인데요. 네, 네. 그러면 이게 뭐 지금 하나기술이 올해 한 4천억 정도 수주를 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냥 평균으로 잡으면 물론 네. 이제 후반 쪽으로 좀 몰린다고는 하셨지만 네, 네. 3년 평균으로 따지면 매년 프레이어사 물량만으로 대략 3천억에서 3,500억 물량은 그냥 깔고 간다는 이야기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있고 저희가 지금 저희 하나기술의 가장 큰 당면 과제 중에 하나는 네. 생산 캐파를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더 늘리냐예요. 그러니까 하나기술 자체에 예, 네. 지금 주문이 하도 밀려들어서 이 얘기는 뭐냐면 네. 지금 저희가 화성의 공장을 새로 매입해서 캐파를 늘렸다고 하지만 네. 이게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판단에. 네, 네. 그러면 이 캐파를 늘리는 방법 중에 가장 효율적인 거는 M&A라든가 기타 다른 방법으로 빨리 그 조직력이라든가 외형을 확장시키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 회사가 장비를 판매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장비는 기본적으로 공급을 하고 장비 공급과 더불어 공정기술을 안정적으로 서비스하는 여기에서 진정 장비 회사들이 이익이 창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비와 서비스가 같이 결합돼서. 네. 근데 지금 7천억 그 캐파가 그러니까 지금 새로 이제 제2공장 그 증설하는 게 네. 그게 그럼 풀가동 되는 게 대략 언제쯤 예상하고 계세요? 그 공장은 이미 지어져 있는 공장을 저희가 매입을 한 거고요. 다만 저희한테 이제 맞게끔 일부 네. 그 구조를 조금 변경하는 네. 좀 그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10월 중순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사무실 같은 경우, 사무동 같은 경우에는 다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까지 완료가 돼서 네. 그쪽에 이제 저희 기술 인력들이 상당 부분 좀 넘어가서 일을 벌써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장비를 제작하거나 하는 거는 이제 10월 중순부터 가능합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7천억 캐파까지 준비하고 있지만 네. 이게 뭐 예를 들면 한 2, 3년 정도 지나면 이 캐파도 부족해서 또 추가 캐파 증설을 해야 되거나 뭐 M&A를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있고 현재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자금을 좀 확보해서 작년 11월 달에 이제 시비 발행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제 저희 현금은 한 600억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올 4월 달에 영국의 브리티시 볼트의 수주를 파일럿 라인과 양산 라인을 같이 수주하면서 한 1200억 수주가 있었죠. 거기에 대한 이제 선급금을 저희가 받게 되면 현금 보유는 프레이어사의 1차적 장비 공급에 있어서는 뭐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염두하고 있는 수주 말고 최근에 보면 유럽 고객사들이나 또는 북미 쪽 고객사들이 상당히 많이 회사를 찾아오는 상황이에요. 계속 찾아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추가적인 이제 수주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좀 자금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금은 뭐 어떻게 조달하나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뭐 상당 부분, 많은 부분 또 고려를 하는 게 이거는 또 사장님이 직접 얘기를 저에게 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주주에게 좀 친화적인 좀 방법,
네.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서 음. 갈 거예요, 아마. 네네. 만약에 저희가 자금을 조달을 한다고 해도. 네네. 예, 그리고 기업이 성장하고 한다라는 게 주주한테 신뢰를 잃거나 또 주주가 회사가 꼴이 보기 싫은데 그거 그게 그렇죠. 되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부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사장님 의견이 그러세요. 네네. 아,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건 네. 상당히 좀 다행스럽네요. 네. 저기, 프레이 여사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 네. 근데 50기가는 비교적 제가 볼 때 수주를 다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은 것 같은데, 네. 사실 규모로 보면 이후에 이제 100기가, 200기가 조금 멀리 있지만, 네. 그것까지 연달아 받으면 어마어마한 진짜 수주가 그냥 그렇죠. 장기적으로 확보되는 건데, 그거는 어느 정도 가능성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네. 50기가를 맞추면 음. 100기가, 200기가는 그냥 한다라고 봐요. 고객사 입장에서 네. 50기가를 맞췄던 장비사가 계속 진행하는 게 네. 시간과 비용이 가장 저렴합니다. 네. 다른 업체가 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50기가와트의 공급 라인의 이제 장비, 이 제작에 있어서 예. 상당히 지금 회사 내부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50기가 뿐만 아니라 네. 100기가, 나중에 200기가, 토탈 350기가를 정말 하나기술이 조립공정과 활성화 공정을 다 맡아서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총 7조 원 규모인데요? 네. 아니,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는 이제 이렇게 와. 봅니다. 이게 네. 2차전지 장비 회사들 중에 보면은, 네. 지금 극판 공정의 큰 회사들이 좀 네. 사이즈가 큰 회사들이 있고, 사실 조립 공정하고 화성 공정 쪽에는 아직도 춘추전국 시대 같은. 그렇죠. 거예요. 좀, 예. 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네. 턴키로 장비를 글로벌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장비사들이 좀 부상이 되고 개별 장비들을 하는 업체들은 좀 이 턴키 하는 업체들에게 장비를 납품하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이제 없는 게 네. 턴키로 시장에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건 여러 고객사하고의 접점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네네. 개별 장비를 몇 개를 집중해서 하면 만날 수 있는 고객사가 한정적이게 됩니다. 네. 시장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을 나가려면 그러면 이 대신 영업망이 갖춰져 있는 턴키 회사 쪽으로 좀 다가가야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네네. 그럼 자연스럽게 좀 턴키 하는 회사들 중심으로 좀 가게 되고 이 회사들이 네.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질 거예요. 중국 네네. 장비 회사들처럼 점점 덩치가 키워져 나가면서 규모의 경제라는 게 사실 덩치가 커지면서 자체적인 원가 절감이 일어나서 더 네. 가격 경쟁력과 네. 기술 경쟁력을 갖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무님, 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단순히 장비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네. 공정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 그 같이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게 패키지로 가는 건데 그게 아니면 그 패키지로 가지만 공정기술 서비스에 대해서는 따로 좀 차지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뭐 장비 공급에 묻어서 그냥 같이 가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장비들이 공급이 되고 나서는 그 장비의 유지 보수가 항상 네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 유지 보수가 수익성 측면에서는 월등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장비를 까는 거는 저가에 깔고 유지 보수를 꾸준히 네. 누군가 대신 아마 고객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유지 보수를 아웃소싱하는 게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유리할 거예요. 네네. 그럼 그 유지 보수를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들은 턴키로 장비를 공급했던 업체들이 아마 그 서비스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럼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뭐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네. 장비 회사들이 지금 이제 수익 구조를 개선을 하고 조금 더 진일보된 사업 모델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네. 이게 당연히 뭐 지금
이 개별 장비를 넘어서 턴키로 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은 갖춰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저희 장비 이제 또 저희 하나기술이 이제 준비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항상 장비 회사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원가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인데 저희가 글로벌 시장에 장비를 공급을 하면서 뭐가 필요하냐면 글로벌 부품 공급망이에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인을 추후에는 거기에 이제 설립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이 한국 또는 이제 저희가 뭐 중국을 통해서 부품을 보내서 유지보수 또는 장비 뭐 조립을 한다고 이거보다는 그 주변에 그 지역에 어떤 부품 공급망을 확보를 해서 거기서 한다면 물류 비용이 이제 절감이 되면서 네네. 상당히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유럽, 아시아 지역, 북미 지역 여러 군데 이제 네트워크화 하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장비 회사들이 워낙 이제 그 전기차 시장이 워낙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 좋다 보니까 그런 규모의 경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뭐 가격 경쟁력을 더 가져가게 이제 되는 건데 그런 이제 중국 업체를 이기기 위해서는 글로벌 어떤 부품 공급망 확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시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시장에서 너무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폄하하기 깎아내리기 바빠서 제가 오늘 좀 모셨고요. 규모가 너무 커요. 아까 네. 저희가 뭐 50기가만 해도 1조 5천억이고 다 합치면 뭐 350기가 하면 10조 가량의 그런 전체 뭐 한 장비 회사가 그걸 이게 사실은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잘 안 믿겨서 그런 거죠. 근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해외 고객사를 대상으로 이런 장기간 장비 공급을 턴키로 한다는 거에 대한 파트너십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게 정말 큰 걸음을 뛴 거라고 보셔요.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저는 이게 제가 그냥 국내 업체가 해냈다는 게 그리고 사실 하나기술이 아직 큰 기업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해냈다는 게 되게 저는 뿌듯하고 기분이 좋던데 네. 그리고 저는 뭐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하여간 저희 하나기술이 생각하는 거는 저희 사장님 얘기 그대로 옮기자면 한국 장비 회사가 2차 전지 장비로서는 글로벌 넘버원이 되고 싶다. 네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 회사들을 압도할 정도의 외형 사이즈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거에 대한 하나의 이제 과정들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길을 하나기술이 좀 더 앞서서 한번 가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기술이 하여튼 뭐 잘 첫발을 내디뎌 준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꼭 하나기술이 나오더라도 좀 뭐 일종의 얼라이언스처럼 그 다른 장비 업체들하고 협업할 수도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물론 뭐 자체적으로 최대한 소화하려고 하시겠지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전략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오늘 그 2차 전지 장비 업체 가운데 최근에 대규모 그 수주를 사실상 예약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제 유럽 고객사하고 체결해서 상당히 인상적인 어떤 성과를 이룬 하나기술의 최상국 상무님 모시고 이번 쾌거의 의미 그리고 또 하나기술이 어떤 업체인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지금 2차 전지 장비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또 이해하는 시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회 봐서 다시 좀 모시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